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33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인데, 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에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134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된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인데, 자, 먼저 손해배상 책임 요건을 보면 손해배상 책임은 세 가지 원인이 있어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아니라 중개행위 장소를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 다만 민법 751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이 말은 보험금으로 위자료를 주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금은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자, 그러면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와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라고 했는데, 고의는 일부러 손해를 입힌 것을 고의라고 하고, 과실은 부주의해서 모르고 손해를 입힌 게 과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불문입니다.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 즉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사장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 제공은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예식장 가는 사이에 고용인, 즉 실장, 직원에게 도장 맡겨놓고 갔습니다. 그 개업공개사 없는 사이에 손님이 왔습니다. 개업공개사 도장 찍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장소를 제공했다면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만약에 개업공개사 없는 사이에 실장이 손님이 왔는데 사장한테 말하지 않고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면은 사장한테 중개보수를 줘야 되니까 나중에 퇴근하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우리 계약서 쓰고 그 대신에 중개보수는 좀 깎아주겠다, 뭐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개업공개사 몰래 밖에서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일단 중개행위 장소는 제공이 됐잖아요. 중개행위, 브리핑, 확인 설명이 중개행위죠. 그래서 계약서는 커피숍에 가서 적었다 하더라도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이 되었다면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 받은 것도 모르고 손님 왔다 간 걸 보지도 못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손해배상을 한다. 자, 이렇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은 이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되겠는데요.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누가 하느냐 하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물론 개업공개사에게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절차는 보증기관, 즉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업공개사에게 청구하는 것은 뭐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개업공개사한테 받으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들이 거의 안 줍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보증기관에다가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준다.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반대로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다. 개업공개사에게 주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재보정 설정은 첫 번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 행사. 구상권 행사는 보증기관이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의 고의가실이 있었다면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하고는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은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즉 개업공개사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보험회사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손해 입힌 사람이 다시 다 구상권 행사를 당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건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럼 왜 구상권을 행사하느냐 하면은 고의 일부러 사고 낸 것도 손해배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은 일부러 사고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생명보험도 자살하면 2년 안에 자살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2년 초과하면 물론 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러 화재 불낸 경우, 자동차 보험도 일부러 사고 낸 것은 배상해 주지 않죠. 즉 고의는 배상하지 않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데, 우리는 만약에 고의도 손해배상을 하는데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부러 손해 입혔다고 확인서를 써줄 수도 있겠죠.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하러 갈 때에는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입증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입증 서류가 당사자 간의 합의서, 당사자 합의서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승소 판결문 또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합의서 써주고 내가 1억 손해 입혔다고 합의서 써줄게, 구상권 행사 안 한다면 의뢰인에게 써주고 1억 받아가지고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가 반반 나눠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고의도 손해배상을 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정 설정 방법은 첫 번째,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 세 개 중에
하나 이상을 가입하면 됩니다. 세 개 다 가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물론 세 개 다 가입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보험, 공제, 공탁 세 개 다 가입이 가능한데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한하여 공제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한다. 모두 X로 출제됐습니다.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은 공탁해야 한다. 물론 다 X입니다. 공탁은 법원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공탁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자,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가입을 하면 되는데 공탁은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폐업을 한 때에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민법 시험 범위가 민법 103조부터 민법 766조까지죠. 그 766조가 바로 손해배상 소멸시효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숫자가 3년하고 1년, 7일, 10일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협회 공제 가입할 수 있고요. 협회 회원이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90% 이상이 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공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정 설정 금액인데 보정 설정 금액입니다.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은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2억 원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 이게 분사무소입니다. 나눌 분자 한자.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도, 개인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 도 1억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1천만 원,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특수법인은 1,000만 원 이상이다 하면 X입니다. 특수법인은 지역농협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신탁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2억 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특수법인은 2억 원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여기에다가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추가로 또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역시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물론 중개인은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농협과 같은 특수법인도 매수 신청 대리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 걸 보면은 만약에 주된 사무소, 즉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2개가 있는 법인이라면 보정 설정 금액은 얼마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얼마입니까? 주된 사무소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가 각각 1억 원 이상이니까 2개니까 2억 원 합하면 4억 이상 가입해야 되겠죠. 4억 이상인데 만약에 매수 신청 대리도 같이 하는 법인이라면 8억 이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매수 신청 대리 할 때도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가입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정 설정 금액, 이 보정 설정 금액은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99%가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인 개업공개사,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되는데 이게 1억이 타는 돈, 보험금입니다. 내는 보험료는 협회는 19만 8천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은 한 11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보험료가. 보험료 차이는 협회가 공제료가 훨씬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90% 이상이 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협회는 구상권 행사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권 행사합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은 구상권 행사를 더 쉽게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낮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근데 실제 시험에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보험금, 이 타는 돈만 시험에 나와요. 왜냐하면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서울보증보험 보험료와 협회 공제료가 다르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입니다. 보정 설정 시기. 처음에 보정 가입을 할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또는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사실상은 등록증 교부 전인데 법조문은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보정 가입을 할 수 없다. 무등록은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도 됩니다. 무등록은 안 된다 했죠. 등록하고 가능하다 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이건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데 예습인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이 아니니까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입니다.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그러면 보통 지금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느냐 하면 보통 1년짜리를 가입합니다. 1년부터 5년짜리 상품이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1년짜리를 가입하고 있어요. 그럼 1년짜리 가입하고 있으면 6개월밖에 안 지나도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가 공제로 바꾸고 나서요. 종전보증을 해약하면은 미경과 보험료 돌려줍니다. 공탁은 물론 안 돌려줍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시험에 나오면 만약 1년 가입했으면 1년 만기 끝나야 다른 보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면 X입니다. 1년 끝나기 전에도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경하면 이게 해약환급금이 나오기 때문에 손해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만기 끝나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 시험에 나오면 변경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어야 가능하고 중간에는 변경할 수 없다 하면 X입니다.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 만기가 끝났을 때는 만료일까지 하면 됩니다. 만료일까지 시험에
만료일 하루 전에, 우리 일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만료 하루 전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료일까지 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0시인데 이건 다음날이 아니라 만료일까지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약에 만료되었으면 만료일까지 하면 됩니다. 만료일 하루 전에, 만료일 다음날 X입니다. 만료일까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은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하면 됩니다. 15일 이내에.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5일이라는 숫자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15일. 15일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손해배상하고 나면 재보정 설정. 이게 두 가지입니다. 손해배상하고 나면 재보정 설정이 두 가지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도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서도 손해배상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 취득 허부 결정,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이건 예습입니다.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5일이 뭐가 있느냐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게 예습입니다. 4번은 예습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사항 등을.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합니다. 협회에 통지해야 된다. 4번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거 예습을 했습니다. 예습. 3번, 4번 다 예습입니다. 2번도 예습이네요. 오늘 이거 지금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재보정 설정 15일. 그래서 7일, 10일, 15일 이런 숫자들을 일단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손해배상에서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설명사항.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 보장금액. 보장금액을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그 다음에 보장기간,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장금액은 설명해야 됩니다. 즉 보험금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는 설명하지 않는다. 보험금이 뭡니까? 우리 아까 손해배상 이게 있는 거, 이게 보험금입니다. 이거 법인은 2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된다. 개인 1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 매수 신청들이 하려면 또다시 법인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 지역농협과 같은 특수법인은 매수 신청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전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금은 수익자가 타는 돈이 보험금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중개업을 하려면 보험금은 1억짜리를 가입해야 되고 보험료는 지금 19만 8천 원, 협회 공제 가입하면 19만 8천 원, 서울보증보험 가입하면 11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시험에 보험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만 설명하면 되니까. 제가 의뢰인님께 만약에 재산상 손해를 저희 과실로 입혔다면 1억까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아니면 협회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이 보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가입했는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가입했는지 법원에 만약에 공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소재지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공탁만 그 소재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공탁만. 왜냐하면 공탁은 전국의 58개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또는 창원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소재지를 알려줘야 된다고요.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이런 식으로 소재지를 알려줘야 된다. 그런데 보험이나 공제는 소재지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서울보증보험은 전국 어디에 가입했든지 보험금을 다 주거든요. 협회공제도 협회공제 가입했다면 전국 어디에서 가입했든지 다 공제금을 줍니다. 그러나 공탁기관은 맡겨놓은 법원에 가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만큼은 그 소재지를 설명해야 된다. 공탁기관이 법원입니다. 보장기간은 보험증권에 나와 있습니다. 1년부터 5년짜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가입하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1년짜리 가입하면 19만 8천 원입니다. 근데 5년짜리 가입하면 여기다 곱하기 5를 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좀 깎아줍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하면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죠. 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예를 들면 90만 원 이 정도만 해줍니다. 좀 깎아줍니다.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5년짜리 가입하는 게 좋겠어요? 처음 개업하면 1년짜리 가입하는 게 좋겠어요?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1년짜리 가입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개시하고 나서 1년 안에 망할 확률이 높아요. 5년짜리 가입해놓고 1년 만에 폐업을 하면 4년간 보험료는 미경과 보험료, 해약환급금을 준다고요. 해약환급금은 거의 얼마 안 나오죠. 절반도 안 나와요. 5년짜리 가입하고 1년 만에 폐업해도 보험료는 반도 환급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년짜리를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인데 첫 번째 개업공개사 보정 위반했을 때인데 보정 미설정입니다. 보정 미설정 개업공개사가 아예 보정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정 가입은 했는데 보정 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장금액 이 세 가지 설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장금액 등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보정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의적 취소, 임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임취.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이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예, 교부도 해야 되죠. 교부. 쌍방교부 하는 게 보면 쌍방교부. 계약 성립되었을 때 쌍방교부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쌍방교부가 세 가지.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쌍방교부.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도 쌍방에 교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증명서류
이 세 개를 쌍방에 교부해야 됩니다. 이 세 개를 쌍방교부한다. 그럼 쌍방교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쌍방교부하지 않는 게 예를 들면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이런 것들은 쌍방교부 아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쌍방교부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도 아예 교부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 교부할 의무 없죠.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교부할 의무는 있지만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뒤에 나옵니다만 예습인데 수수료라는 표를 쓰고 중개 수수료는 모두 중개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방에 교부하는 것은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세 개. 보정 설정 증명 서류 교부도 하고 또는 아니면 전자문서로 이메일로 교부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도 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에 두 문제가 되겠는데요. 교재를 보고 다시 한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손해배상 성립요건이 보면 양가로 1번 고의 과실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과실이든 중대한 과실이든 다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양가로 2번 재산상 손해만 배상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136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손해 발생과 고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양가로 4번 입증책임. 입증책임은 누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1번 보정설정입니다. 보정설정 방법은 보정보험, 공제, 공탁 3개 중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설정은 거기 판례에 보면 특수법인도 보정설정해야 되는가 했는데 특수법인의 경우 지역농협 같은 거는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개시 전에 보정설정을 하면 될 겁니다. 특수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이나 개인은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136페이지 맨 밑에 보정설정 방법은 보정보험, 공제가입, 137페이지 공탁 이 셋 중에 하나가 가능한데 아무거나 하나 이상 가입하면 됩니다. 137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그러나 폐업이나 사망을 한 경우에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보정설정금액 양가로 2번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은 1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지 모든 특수법인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X입니다. 신탁업자,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은 특별히 특례가 없으므로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양가로 3번 보정설정 신고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정사실을 보정기관에 보정설정 신고를 원칙은 해야 되는데 보정사실을 보정기관이 등록관청에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지금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등록관청에 통보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보정설정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보정의 변경인데 보정 변경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가능하다고 했고요.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된다고 했고요. 양가로 3번 공탁금 회수 제한 3년간 회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5번에 설명하고 칠판에 다 적어 놓은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설명하고 보증관계 정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이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예, 칠판에 다 적어놨죠. 그 입증 서류가 뭐였어요?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판결문,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거 하나를 제출해야 된다. 말로만 구두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은 손해를 배상해 줍니다. 보증기관이.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양가로 2번 맨 밑에 보증금의 보전입니다. 15일 이내라고 했죠.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합니다. 140페이지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칠판에 다 적어놨어요. 칠판에 다 있는 내용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겠죠. 취소도 하고 업무정지도 하고 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취소를 안 했을 때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밑에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 개업공개사의 착오로 중개 의뢰인에게 원래의 목적물이 아닌 다른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판례 140페이지.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 물건에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 채무에게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개업공개사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개업공개사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은행 융자가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저당 채권 최고 금액은 1억 3천입니다. 그런데 현재 피담보 채무액 의뢰인이 지금 돈 다 갖고 1,000만 원 남았다. 1억 빌렸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지금 돈 다 갖고 1,000만 원만 남았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푼도 안 갚아가지고 연체까지 돼가지고 1억 3천만 원 은행에서 갚아라고 하면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없는데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판례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다 1번, 2번 출제됐던 판례입니다. 3번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제 규정에 공제가입자인지 개업공개사의 고의로 인한 사고까지 가입자인 공제 규정에 공제가입자인 개업공개사의 고의로 인한 사고까지 공제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하여 이것이 공제제도의 본질에 어긋나거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 면책을 규정한 상법 659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이 판례는 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고의로 일부러 사고를 내가지고 합의서 써주고 손해배상금을 1억 받아가지고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이 나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의로 한 것까지 협회에서 공제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지급해야 된다.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금이 많이 나가니까 고의는 지급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고의로 인한 손해까지도 의뢰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141페이지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보증 관련 신고 의무를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원칙은 신고해야 되는데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